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질환, 그리고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 혹시 치매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질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질병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의 세포는 소리 없이 죽어가고 기억력은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치매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치매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의 정보가 아닙니다. 각각의 습관마다 왜 중요한지,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전문의로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5가지 습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사거나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그 순간부터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방은 생각보다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자극을 주면 줄수록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치매 예방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생활 습관은 단지 뇌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조언해 드렸던 내용, 그리고 직접 연구하며 검증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뇌의 활동성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반복하라.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서 책도 못 보고 TV만 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TV는 수동적 자극이고 뇌는 능동적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한다고 느끼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뇌를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같은 뉴스만 반복해서 듣는 행위는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 처리 요구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게임이나 규칙을 익히는 행위는 신경세포 간 연결을 자극하면서 뇌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가 죽는 현상이 아니라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끊어지면서 기억이나 판단 기능이 약해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결을 유지시키는 신경망 자극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퍼즐을 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 47%나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퍼즐 외에도 외국어, 그림 그리기, 수학 문제 풀이, 새로운 레시피 요리 도전 등도 유사한 효과를 준다고 발표되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를 꼭 권합니다. 하루 30분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 보세요. 뇌가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뇌를 위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듯 뇌도 매일 움직여야 근육처럼 유지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입니다. 정확히는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뇌 건강과 신체 활동 사이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연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체력 유지나 다이어트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운동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소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BDNF 내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중등도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5%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운동을 갑자기 줄이거나 끊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뇌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걸 줄였다거나 요즘 나가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뇌로 가는 자극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땀이 날 정도로 가볍게라도 매일 걸으세요.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걷기 자체가 복잡한 신경회로를 작동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경치가 좋은 곳을 걸으면 감각 자극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단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입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고 뇌세포가 산화되면 그만큼 뇌 손상이 빨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뇌를 보호하는 식사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잎채소,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이 일반적인 식단을 먹는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0%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과일, 호두나 아몬드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시금치와 같은 엽록소 채소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께는 식단표까지 따로 만들어 드리며 특히 설탕 섭취와 포화지방 가공육, 튀긴 음식 등을 줄일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뇌 염증을 유발하고 장마이너스의 축을 통해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입니다. 특히 깊고 충분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 부족이 뇌 손상을 유발해 치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 속에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들이 제거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잘 청소되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서 뇌세포 사이에 엉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수면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정화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라고 설명드립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야식, 카페인 섭취 등을 줄이고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정서적 교류, 감정 표현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립되고 외로워지면서 치매가 빨라진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립은 뇌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성인의 발달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감정, 언어, 기억, 판단력 등 다양한 뇌 영역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반응하고 공감하며 말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가장 복잡하고 효과적인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십시오. 그게 뇌를 지키는 약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중에 인사 한마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웃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받는 감정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어떤 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꾸준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각 생활 습관이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작용 기전과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은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그리고 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면 더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각 습관이 뇌세포, 신경전달물질, 염증 반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뇌 속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자극입니다. 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기고 시냅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행위는 해마를 자극하고 시냅스 연결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이자 알츠하이머 초기 손상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단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이 함께 향상되는데요.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퍼즐이나 미술 활동을 한 그룹은 인지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활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뇌를 위한 최고의 자극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그와 함께 산소와 영양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을 통해 생성되는 BDNF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시냅스 연결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의 크기 자체를 증가시키는 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서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의 해마 용적이 1년 후 실제로 증가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해마는 운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운동의 장점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관절 통증이나 체력 문제로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실내 스트레칭 같은 방식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고
만성염증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 진행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올리브오일, 연어와 같은 식품에는 항산화제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의 보호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중해 식단을 실천한 그룹이 일반적인 식사를 한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식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단은 실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이 뇌에서 제거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뇌에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고르게 반복되어야만 뇌가 효율적으로 회복되고 기억도 잘 저장되며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수면 시간은 보통 하루 78시간을 권장드리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강한 조명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읽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뇌의 복잡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정교한 뇌 훈련입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눈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유지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감정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뇌를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게 지속되면 뇌의 신경망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류는 뇌 건강을 지키는 방어막이자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단지 대화만이 아니라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고 연결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각각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이 습관들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 되는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5가지 외에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방법, 영양제, 실천 지침, 주의사항까지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 5가지 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는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될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몇 가지 대안적 접근 방법과 실천 지침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 특히 비육, B9, B12는 뇌에 유해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레시틴이나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의약품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식습관과 운동, 수면, 교류 습관이 먼저 뒷받침되어야만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분들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뇌 훈련 도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인지 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기억력, 주의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앱들은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나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훈련은 실제 사회적 교류나 새로운 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습관을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방식은 하루에 딱 한 가지 실천 목표만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또는 블루베리 한 컵 먹기처럼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 작은 성공이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기 전 10분간 숫자 퍼즐을 푸는 것도 좋고, 저녁 드라마 보기 전에 15분 정도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별도의 시간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루틴 안에 연결해서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치매 예방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면 부담도 줄고 실행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달력에 매일 실천한 것을 표시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취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그 자체가 자존감 회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기존에 고혈압, 당뇨, 우울증, 수면장애, 신장질환 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 보조제 사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나 은행잎은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실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와 일정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유연성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당장 하나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치매를 단순히 피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기억, 살릴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